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479페이지 제2장 물권의 변동 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잘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물권의 변동 제1절 서설 로마자 1번 물권 변동의 의미 모습 양가 1번은 물권 변동의 의의 물권의 발생 변동 소멸을 통틀어 물권의 변동이라고 한다. 물권의 변동은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즉 특실 변경이 된다. 양가리본의 물권 변동의 모습 물권 변동의 모습은 민법 총칙에서 설명한 권리 변동의 모습과 마찬가지이므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생략하기도 한다. 권리 변동의 모습 가운데 물권에 해당하는 것만 줄이면 물권 변동의 모습이 된다. 로마자 2번 물권 변동의 종류 물권 변동은 여러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양가리본의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은 공시가 다르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방법도 둘은 크게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물권 변동은 변동하는 물건이 부동산 물권인가 동산 물권인가에 따라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과 나눌 수 있다. 민법도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을 구별하는 전자에 대하여 186조, 187조에서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188조 내지 190조에서 따로 규율하기도 한다. 양가리본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법률 효과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원인이 되는 일정한 법률 요건에 대하여 발생한다.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외에도 민법상의 것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의 발견, 부와 포나 가공, 상속 등이 있고 기타의 법률상의 것으로 공용징조, 480페이지, 몰수, 경매 등이 있고 그 밖에 일정한 판결, 건물의 신축 매실 등이 있다. 이처럼 법률 요건에는 여러 차이가 있으나 그 가운데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은 오직 법률행위 하나밖에 없으며 나머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 때문에 물권 변동도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나머지에 의한 것은 서로 다른 원리와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구별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각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민법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법은 제186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187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188조 내지 190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규정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 물권 변동은 주로 소유권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사뭇 다르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은 흔히 187조의 문헌을 청구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도 많기는 하나 그 중에서 건물의 신축,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소멸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도 후자는 정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 개념은 편의상 사용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로마자 3번의 물권의 변동과 공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이 변경할 수 없는 물건이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물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를 두었다. 따라서 물건을 거래하는 자가 예측하지 못한 선의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 객체인 물건 위에 누가 어떠한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물건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건의 귀속과 내용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이른바 공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근대법은 물건의 현상을 녹여서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지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지를 공시방법이라고 한다. 우리의 법률과 판례도 다음과 같이 일정한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양가 물건의 부동산 물건의 공시제도. 우리 법에 있어서 부동산 물건은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책을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에 의해서 공시된다. 이 부동산 등기 제도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견을 하여 시행되었으며 그 후 우리 민법은 제정될 때 부동산 등기법도 제정하여 그것을 정식으로 개설하였다. 우리의 부동산 등기 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아직도 다소의 미비점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법상 뒤에 설명하는 공신의 원칙 482페이지 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양가 이번에 동산 물건의 공시제도. 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은 점유 내지 인도이다. 동산 물건의 등기와 같은 공적 장부의 규제에 의하여 공시하지 않으면 동산의 부수가 매우 많을 뿐더러 대부분의 가치는 적고 또 쉽게 매실되어 위치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장부에 의하여 공시하는 룰에 피하여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현저하게 적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동산에 관하여는 근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에 의하여 물건을 공시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가치도 크고 위치 식별도 어느 정도 용이한 몇 가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양각 3번의 그밖의 공시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명의 방법을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시를 공시 방법으로 삼고 있다. 공시 방법이 공시하는 내용. 공시 방법이 공시하는 것은 물건의 변동인가, 물건 자체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일부 견해는 물건의 변동을 공시한다고 하나, 로마처에 관해 1차적으로는 물건 변동을 공시하지만 그와 함께 물건의 존재도 공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컨대 물건 변동에 관하여 성인 물건들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공시 방법은 당연히 물건의 변동을 공시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시 방법의 공시 기능이 그것에 미치지 않는다. 물건 변동이 이루어진 후에는 현재의 물건의 공시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시의 원칙의 채용의 분야에서 그렇다.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경우에 부동산 물건에 관하여는 등기가 그 두 가지의 공시를 하게 되나 부동산 물건에 관하여는 물건 변동은 점유의 이전과 인도가 공시하고 현재의 물건은 점유가 공시하게 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